안녕하세요, 백돌입니다. 네, 혹시 막상 퇴사하려고 마음은 먹었는데 뭘 어디서부터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될지, 뭐 준비해야 될 거는 또 없는지 이런 거 궁금하시죠? 이 퇴사한다고 맨 먼저 누구한테 말을 해야 되나? 뭐 인사팀? 팀장님? 뭐 누구한테 물어보고는 싶은데 이미 퇴사한 사람은 우리 회사엔 없죠. 면담 때 뭐라고 말을 해야 되는지, 말하고 나서도 당분간 출근은 해야 돼서 어색한 건 싫은데, 이게 연차도 남아있고 뭐 퇴직금이나 서류 같은 건 어디서부터 어떤 걸 챙겨야 될지. 저도 그랬어요. 저는 2018년에 이직으로 한 번, 그리고 24년 한 번, 이렇게 두 번의 퇴사를 해봤는데요. 지나고 보니까 잘했던 것과 잘못했던 것, 아쉬웠던 것들이 좀 있어가지고 이번 기회에 좀 정리를 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한 달 전에 이야기해야 된다. 인사팀 말고 선임한테 먼저 이야기해야 된다. 연차 수당 받는 것보다 연차 소진을 다 하는 게 금전적으로 좋다. 뭐 이런 뻔한 내용 말고도 어디서도 들을 수 없었던 꿀팁으로 내용들을 채웠으니까 영상 끝까지 한번 보시면 진짜 성공적인 퇴사 준비를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일단 퇴사 통보는 4주 정도 전에 먼저 해야 됩니다. 맨 먼저 나의 팀의 선임이나 파트장분에게 말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단 이유를 밝히지 않고 싶으시면 그냥 개인 사정으로 퇴사하는 거라고 말씀하셔도 되고, 생각보다 뭐 그렇게 엄청 디테일하게 물어보거나 관심을 가지고 물어보진 않아요. 이렇게 팀장님과 인사팀 면담을 통해서 반복적인 얘기를 한 두세 번 정도 하면서 퇴사 통보를 하면 됩니다. 사실 회사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이게 충동적인 통보인 건지, 뭐 대체 인력 수급에 어려움은 없는 건지, 이런 것들을 보는 거지, 여러분들의 개개인의 그런 이유들은 사실 기타 사항일 뿐이라 그렇게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러고 나면 사실 그 다음부터는 생각보다 할 거는 크게 없어요. 일단은 그 시점에 발생하는 업무는 처리를 하시면서 후임자나 선임에게 인수인계할 내용을 정리하고 남은 기간 동안 보내면 되는데, 이때가 정말 중요합니다. 이제 이것들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퇴사 준비할 때 챙겨야 할 5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대출입니다. 제가 왜 이걸 첫 번째로 말씀을 드리냐면, 이게 진짜 가장 중요하고 돌이킬 수 없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내 집 마련 계획이 있으시다면 웬만하면 주택담보대출, 주담대라고 하죠. 그건 받고 퇴사를 하셔야 돼요. 제일 중요합니다. 주담대 받고 퇴사하면 나중에 회수당하는 거 아니에요? 라고 질문하실 수 있는데요. 그런 거는 아닙니다. 왜냐면 주담대는 그 신용대출과 달리 주택을 담보로 하는 대출이기 때문에 퇴사한다고 해서 회수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퇴사를 하고 나서는 실행하거나 한도가 안 나올 수도 있다. 이 이유 때문에 가장 중요하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근데 신용대출 같은 경우는 1년마다 갱신이라 한도가 줄어들 수도 있고 이율이 급변할 수도, 이자가 급변할 수가 있어요. 신용대출이나 마이너스 통장은 갱신 혹은 실행을 하고 나와야 나중에 퇴사하고 조회했을 때 당황하지 않습니다. 저는 마통이나 뭐 신용대출 같은 거는 모바일로 받거나 뭐 대출 담당자가 회사 근처로 와가지고 편하게 받았었는데, 최근에 퇴사를 하고 나서 자영업자 신용대출을 받게 되었어요. 이때 소상공인 대리대출 신청하고 뭐 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서를 또 받고, 그 서류를 바리바리 싸들고 은행으로 직접 가서 겨우 2천만 원 승인을 받았습니다. 회사 다닐 때는 모바일로 뭐 30분이면 뭐 5천만 원, 1억이든 받았던 것 같은데 이번에는 한 3주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신용카드입니다. 위에 대출 관련 이야기랑 좀 비슷한 내용이긴 한데, 퇴사 전에 카드 만들어서 뭐 퇴사하고 막 끌고 다녀라 이런 얘기가 아니고요. 안 쓰더라도 몇 개는 만들어 두자라는 말씀이에요. 왜? 나 연회비 나가는 거 싫은데? 이거 연회비 뽑는 방법이 또 다 있어요. 이거는 뭐 퇴사 관련 정보는 아니어도 그냥 알고 계셔도 되는 돈 되는 정보인데, 이게 은근히 개꿀팁인데 모르는 분들 많습니다. 설명드릴게요. 토스나 카카오페이 같은 데 가보면 카드 발급 이벤트 같은 걸 하거든요. 이게 단순 광고인 줄 알고 안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한번 해보는 분들은 이거 진짜 주구장창합니다. 이게 뭔 내용이냐면, 그냥 신규 카드 발급을 해서 10만 원만 쓰면 뭐 9만 원 다시 입금을 해주고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게 카드사마다 다 하거든요. 근데 월마다 좀 내용은 다르긴 하는데, 어쨌든 이게 1년마다 한 번씩 해서 1년에 거의 저는 한 50에서 100만 원 정도는 그냥 꽁으로 쇼핑을 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이게 은근히 쏠쏠합니다. 다시 돌아가서 퇴사를 하고 나서 카드를 만들면 카드 발급이 안 되거나 한도가 엄청 줄어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혜택을 받고 뭐 만들어 두시고, 이제 퇴사를 하고 나서 긴급할 때 이 신용카드를 사용하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에 제가 농협에서 신용카드를 만들었는데 한도가 150만 원인가 나와가지고 좀 당황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저처럼 당황하지 않으시려면 미리 신용카드를 몇 장 만들어 놔서 아까 말씀드린 혜택도 받고 혹시 모를 금전적인 상황에 대비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세 번째로는 건강보험료인데요. 원래는 건보료를 회사랑 반반씩 내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 이제 만약에 이직이 아니라 그냥 퇴사면 건보료를 이제 내가 다 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1인 가구 같은 경우는 좀 비교를 해봐야겠지만, 보통은 지역 가입자가 내는 부담이 좀 더 많습니다. 이런 부담이 더 많은 분들이라면 첫 번째로는 뭐 가족 중에 근로자가 있으면 피부양자로 들어가는 방법도 있고요. 이때는 사업자가 없어야 됩니다. 그리고 사업을 하시는 거면 직원을 채용해서 직장 가입자로 같이 들어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게 둘 다 어렵다 하시면 건강보험 이미 계속 가입자 제도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퇴사를 하더라도 3년간 직장 가입자 유지가 가능합니다. 저도 이번 컨텐츠 만들면서 알게 되는 건데,
사업자가 없었으면 신청을 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사업해서 돈 더 많이 버는 게 더 나은 선택이겠죠. 그래서 이 건보료 관련 꿀팁은 뭐 하나 정도 말씀드릴 게 있는데, 일단 월 초에 퇴사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근데 1일이 아니고 2일 정도에 퇴사를 하게 되면 해당 달 다음 달부터 지역가입자 전환이 되기 때문에 한 달이라도 단독 부담을 줄일 수 있어요. 이것만 해도 한 2, 30만 원 정도는 아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각종 서류입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릴 게 이제 회사에서 발급을 받아놔야 될 연봉 계약서랑 월급 세부 내역서인데요. 다른 거는 홈택스나 뭐 이런 거에서 발급을 받을 수가 있는데 이 두 가지는 회사에서만 뽑을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인쇄를 해서 PDF 파일 같은 걸로 저장을 해두세요. 만약에 지금은 당장 이직 생각이 없더라도 만에 하나를 대비해서 연봉 협상할 때나 뭐 이럴 때 쓸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준비해야 될 서류는 제 포트폴리오랑 사진 자료입니다. 이게 퇴사 유튜브를 여러 개 저도 봐봤는데 이거는 진짜 아무도 얘기를 안 해주더라고요. 이거는 이직 준비해보면 아시는 건데 의외로 회사에서는 일에 치여가지고 내 성과나 이런 포트폴리오를 정리할 시간도 여력도 없습니다. 일하기도 바쁜데 뭐 이런 걸 정리를 하고 있어요. 하지만 퇴사를 통보를 하고 나면 한 달 정도는 마음도 붕 뜨고 그냥 사람들과 인사를 하면서 인수인계만 하게 되는데, 이 시간을 그냥 흘려보내지 마시고 차분히 앉아서 내가 그동안 회사에서 이뤘던 성과들을 잘 정리해서 파일로 만들어 두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아, 이거 회사 기밀 유출하면 안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말씀할 수 있는데, 회사 기밀에 해당하는 고객 정보 DB나 이런 민감성 정보들을 제외하고는 뭐 프로젝트성으로 진행을 했던 건들이나 뭐 행사 매출 신장률 뭐 이런 것들은 충분히 사진이나 PPT 혹은 문서 형태로 정리를 해둘 수가 있습니다. 내가 만들고 실행하고 했지만 퇴사를 하고 나면 내가 만들었어도 회사 데이터에는 접근하기가 좀 어려우니까 퇴사를 준비하는 마음가짐으로 시간 순서대로 좀 회상을 하시면서 차근차근 준비해 두시면 나중에 돌이켜 봤을 때 아, 내가 회사에서 이런 업무들을 했구나 라고 생각도 할 수 있고 양질의 자료로도 사용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저는 연봉계약서, 월급 세부 내역서, 포트폴리오 이런 거 다 없이 나왔는데, 그래서 유튜브나 다른 데 쓸 참고 자료가 없어서 너무 불편합니다. 퇴사하시고 유튜브를 하실 생각이면 회사 다닐 때 퇴사 전에 사진이나 자기 포트폴리오 많이 챙겨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사람이 있는데요. 지난번에 제가 퇴사 영상을 찍었을 때 어떤 분이 댓글로 아, 회사에서 참 같이 일하기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라고 남겨주셨는데 제가 반성을 많이 했습니다. 이렇게 개차반으로 회사 생활을 했는데도 다행히 저랑 놀아주셨던 극소수의 분들이 계셨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 그동안의 감사 인사를 꼭 하는 게 좋습니다. 퇴사를 해도 자주 보자 하지만 막상 나와보니까 다시 보기 어렵더라고요. 이게 대면으로 하기 어렵거나 이런 상황이면 퇴사 전날 퇴사 메일을 보내면 메신저로라도 연락이 올 수도 있고 만나서 잠깐 차 한 잔이라도 할 수 있으니 그렇게라도 정리를 잘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좀 덧붙이자면 저는 소인배라서 그렇게 하지는 못했는데 저를 싫어했던 분이나 저와 자주 대립했던 그런 동료나 파트장, 팀장님들과도 그동안의 언행에 대해 푸는 시간을 갖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드라마 같은 데서 보면 뭐 사표를 팀장님 얼굴에 뭐 던진다, 뭐 쌍욕을 하고 나온다 뭐 그러지만 막상 퇴사 통보를 하고 나면 사실 마음이 그렇게까지 안 좋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거를 무조건 해라 이렇게가 아니고 이걸 할 생각하면 내 마음이 너무 힘들고 막 그런데 억지로 하실 필요는 없는데요. 그게 아니라면 간단한 인사라도 하시면서 회사 생활의 마무리를 짓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결국에는 사실 그런 사람들을 미워하는 내 마음만 좀 더 힘들더라고요. 그리고 최고의 복수는 퇴사를 하고 내가 더 잘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꼭 인간적인 면이 아니더라도 혹시나 동종업계로 이직을 하게 되거나 할 때 레퍼런스 체크를 하게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마무리도 꼭 잊지 말고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퇴사할 때 준비를 해야 되는 5가지를 이야기를 해보았는데요. 제가 지난번에 퇴사 영상을 만들었을 때 정말 많은 분들이 봐주시고 지금도 보고 계셔서 좀 깜짝 놀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도 준비를 해보았어요. 저는 이직할 때는 좀 이런 생각이 좀 덜 들었는데 작년에 한 그냥 막 퇴사는 부업으로 구매 대행을 했다가 이게 커지게 되면서 사업을 하기로 하고 퇴사를 한 거라서 이게 잘 하는 선택인가? 내가 괜한 짓을 한 건 아닌가? 아, 이게 다시 생각해본다고 이야기를 할까? 막 이런 생각이 좀 들었었어요. 이게 월급은 되게 확실하지만 사업은 진짜 불확실함의 연속이거든요. 지금 이거 보시는 분들도 어떤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퇴사를 결정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공고사직 같은 안 좋은 거일 수도 있고 현재에 대한 불안감, 사업, 뭐 아니면 인간관계로부터 크고 작은 문제들 때문에 퇴사를 하셨을 텐데 이렇게 갈팡질팡 하지 마시고 그럴 때 저는 딱 하나만 생각하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바로 초심. 내가 이 회사를 떠나는 것에 대한 충분한 고민이 있었다면 이게 확신을 느꼈기 때문에 퇴사를 이야기한 것이고 그 초심을 잃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당연히 지금 회사가 좋은 점도 있을 거예요. 이게 떠날 때가 되면 좀 보이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큰 결정을 하셨으면 우리 그 초심 잃지 말고 한번 날개를 펼쳐보길 바라겠습니다. 그런 어려운 결정을 한 당신, 그리고 그동안 회사 다니느라 정말 고생 많았으니까요. 힘내시고요. 오늘도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